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틈을 비집고 나와서 자라는 민들레와 가파른 절벽 같은 담벼락을 오르는 여린 담쟁이 덩굴을 보면서 새삼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거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힘을 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녀오셨나요? 소문이 났나요? 네, 우리 지역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 뭐 자연 속에서요.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산과 바다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합니다. 예, 자연 경관이 좋은 곳도 좋아하고요. 뭐 네.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심보다는 자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연이 네. 더 좋아요. 네, 자연 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네. 얼마 전에 저는 공주에 잠깐 갔었는데 네네.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네. 작은 네네. 자라 한 마리가 오르락 내리락 숨을 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 힐링이더라고요. 한 2-30분 자라를 보셨군요. 자라 뷰를 보면서 자라 멍을 했습니다. 뭐 복권을 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복권이요? 복권, 예, 글쎄요. 하여튼 자라 쉽게 볼지 못하긴 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자라 몇 마리가 그렇게 잡진 않으시고 그냥 보기만. 잡으면 불법입니다. 자라는 지금 잡으면은 네. 뭐 멸종위기 종 뭐 이런 맞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 네. 종인가 보죠. 그 내용으로 한번 방송해야겠네요. 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잡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잡으면 안 되겠죠. 네네. 네. 보는 걸로만도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물론 자연 속에서 좋았던 것 같고 우리 세종도 너무 자연이 좋긴 한데 세종을 네네. 벗어나서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예, 저희 할머니가 사셨던 곳 네. 전라남도 신안군인데요. 거기, 그래요. 예, 섬이었고요.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그래서 네. 뭐 해변도 있고 뭐 와.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해변가에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경치가 좋고요. 네.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곳들도 좀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참 괜찮겠다. 예,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리조트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리조트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뭐 이럴자면은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쪽 위치에는 이게 들어오고 저쪽 위치에는 이게 들어오고 하면 참 괜찮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좀 아이디어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보시는 눈이 있으시군요.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섬은 참 왠지 모르게 도시에서 떨어져서 네네.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네네.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막상 또 가보면은 네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상상 속의 일들이 만약에 네네. 벌어진다면 네네. 더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시간도 이제 보내고. 하나 좀 생각해봤던 게요. 네. 이제 요즘에 뭐 스마트폰 중독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SNS 중독.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네.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조트에 가면 핸드폰을 이제 뭐 프론트에 맡겨놓고 며칠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사용하려면 프론트에 가서 좀 불편하게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오히려 그냥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좀 전자기기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네네. 좀 대화를 더 돈독하게 하면서 그렇죠. 예, 자연 경관을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또 뭐 꽃게도 잡아본다거나 네. 저희가 이번에 아이랑 해변가 갔는데 5살밖에 안 됐지만 네. 꽃게도 잡아보고 뭐 모래사장에서 달려가가지고 꽃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문명에서 좀 잠깐 벗어나서 하루 이틀 정도 벗어나서 그럼요.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겠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쉬면 네. 예, 또 일상생활에 또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스마트폰 네네. 좀 멀리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워낙 중독에 가깝게 네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스마트폰에서 떨어지면 왠지 모를 네네. 불안감이 생기는 맞아요. 그런 게 생겨서요. 네네. 거의 한 몸이다시피 한데 네. 좀 내려놓는, 멀리하는 습관도 가져야겠다는 네, 절제가 생각이 필요한 들어요.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절제가 잘 안 돼서 뭐 집에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만 네, 청취자분들 어쨌든 요즘에 날씨 좀 무더워지고 있는데 좀 적절하게 잘 힐링을 취하시고 잘 쉬시고 또 재충전도 잘하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여름휴가 계획 다 끝났거나 벌써 한창 계획하실 텐데 잘 준비한 계획이 또 성공적인 재미있는 휴가를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법률상담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 6년 차인 사람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잠깐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내가 아직도 그때 그 일을 들먹이면서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고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고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잘못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들먹이니까 괴로우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셨던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이제 잠깐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안 만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시라는 게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분께서 계속 그때 일을 들먹이면서 이제 괴롭힌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상담주시 분께서는 아마 그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뭐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사실은 아내분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과를 한다거나 아내분에게 더 잘해드린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 얘기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그때 이후로도 뭐 별로 달라진 태도가 없이 본인 아내분에게 좀 소홀히 하신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 아직도 좀 응어리가 남아 계시는 거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결혼 6년 차이시니까 혹시라도 자녀분이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고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저는 이혼하는 방법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좀 그 방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혼하시고서 새 삶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하려고 하면 한쪽이 너무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거나 손해를 일방적으로 당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쨌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또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갈등을 해결하고 또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런 노력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혼을 좀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인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예를 들자면 아내분이 아직도 좀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다거나 본인 태도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다가 좀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분이 혹시라도 좀 본인의 태도에 실망을 했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들이 있진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코너가 이제 법률 상담이라는 코너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법률 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이제 가정 문제는 특히 뭐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도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좀 달라지고 또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고 하면 결혼 생활도 더 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가정이 지켜져서 자녀들한테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제공이라는 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뭐 어떤 것이랑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던 그런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도 약속하셨던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쨌든 오늘 상담을 의뢰하신 분께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내분이랑 좀 더 속 깊게 한번 또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즘에 상담 기관들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가정 생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게 좀 조언도 구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뭐 책도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책들 좀 저는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네.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협의혼이 네. 있고 이제 재판으로 이혼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아내분께서 협의로 이혼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이제 협의혼으로 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조정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이제 유책 배우자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본인이 지금 보면 어쨌든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네. 다만 그 원인이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하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은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법리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소송에서 지면 그냥 이혼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혼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혼 소송에서 진다는 의미인 거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유책 배우자로서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네.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나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의사에서 네. 계속해서 그냥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아닌지 네. 안갚음하는 차원에서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인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이혼을 청구하는 오늘 상담 주신 그런 분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네. 보호와 배려, 가정을 위해서 물심양면 어떤 지원 같은 걸 했었던 노력들이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새롭게 발생한 이제 그 아내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오히려 또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혼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아내분이 또 만들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물론 애초부터는 다른 사람을 만났던 남편분이 잘못을 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남편분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혼인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셨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분께서 계속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서 남편분에게 뭐 어떤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어쨌든 다른 좀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괴롭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남편분의 유책성은 뭐 상쇄가 돼서 소멸됐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분 때문에 혼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분이 재판으로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 상담 주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된 것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할지 안 할지 한번 좀 잘 가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산 분할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이 잘못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고민을 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외도를 했다거나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재산 분할해서 가만히 둔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위자료로 별도로 주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로 별도로 주게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은 이제 뭐 통상은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SK 가문에서 이제 이혼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자료도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몇십억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위자료 금액도 높아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리고 판례에서도 손해배상금 자체가 이제 법원 실무 차원에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 이혼 소송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민법상의 뭐 불법행위 책임이든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낮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그게 이제 재산 분할 이외에 위자료로 더 금액을 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또 재산 분할에서 100% 그거는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봐야 되는 것이냐, 본인이 외도한 것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뭐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외도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산 분할에는 고려되지는 않을 것이고 별도로 위자료로 주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실 거다라고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답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질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1억 원을 잃게 됐습니다. 친척분의 소개로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수백 명이 지분을 나눠서 쪼개기 방식으로 매매를 하셨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이 얽혀 있어서 10분의 1도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와, 이런 또 기획부동산 사기 꽤 많았었는데 요즘에도 있나 봐요. 네, 요즘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어쨌든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좀 저는 사실은 좀 의아하기는 해요. 네. 이제 뭐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건을 사기 전에 네. 부동산 사기 전에 등기를 확인해 보면 좀 대략은 그래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제 아마도 이제 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네.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뻥튀기 과장해서 광고를 해놓고 일단 계약은 체결해둔 상태에서 네. 등기를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등기를 안 하고 이제 투자자들만 수백 명씩 모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돈을 받아서. 그래서 네. 나중에 등기할 때는 아마 한꺼번에 등기를 하는 게 아닐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투자할 당시에는 이 업자들이 한 말만 믿고 네.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람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매수해서 본인에게 줄 거다. 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제 그죠 이제 어쨌든 각종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뭐 영상 자료라든가 뭐 팜플렛 자료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만든 거 뭐 쉽죠. 그렇죠. 네. 근데 화려하게 좀 해가지고 보면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흔히들 하는 수법이 뭐 여기 도로가 뚫린다, 뭐 어떤 물건 어떤 뭐 산업단지가 생긴다, 뭐 아파트 네. 단지가 생긴다, 뭐 백화점이 네, 들어온다. 맞아요. 뭐 아울렛이 들어온다느니 네네.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뻥튀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등기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사람들도 막 복적복적 거리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자료도 첨부하면서 막 보여주니까 이게 네. 진짜인가 보다라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뭐 관공서에 문의라도 해본다 하던가, 네.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직접 그 소유자한테 확인을 해본다던가. 네. 아니면 그 주변의 부동산에 가서 맞아요. 이제 부동산 업자들 많이 있을 거니까 부동산 거기 이제 말고 다른 맞아요. 좀 여러 군데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맘먹고 요즘에는 막 여기저기 다 뭐 직역을 넘나들어서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사기를 하는 그런 꾸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분간해 내기가. 그러니까요. 네네. 또 사기 수법이 너무 많아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네. 뭐 5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걸 빼려면 다시 또 5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계속 불어나가지고 더 피해가 생기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깜빡 속아 넘어가면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진짜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기획부동산 사기로 1억 원을 자그마치 잃게 되셨는데요. 네. 어쨌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나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그 피해가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결국 1억 원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주신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제 어떤 정도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네. 분간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기업자들이 누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 네. 예를 들자면 시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시행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을 만들었던 그 업자들을 시행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시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분양 대행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들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이름을 걸고 명함을 파고서 돌아다니는 뭐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상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함 파져 있는 분들 직원들. 있잖아요. 네. 직원이긴 하지만 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월급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법인이었는지 그냥 개인들이 한 건지, 아마 보통은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될 건데, 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로 나와 있잖아요. 갑이 시행사일 수도 있고, 뭐 매수인이 시행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 말고, 그러니까 피해 당하신 분, 부모님이 피해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말고 상대방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연대 보증이 있는지, 네. 예, 만약에 상대방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고 이제 결국은 이 돈 1억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회사, 그러니까 그 주식 시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시행사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산이 있다거나 뭐 매출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네. 예금 같은 것들을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다거나 예. 그런 게 있어야 이제 결국은 집행이 가능한 건데. 그걸 한번 잘 찾아보셔야 돼요. 네. 예, 뭐 찾는 방법도 나름대로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주식회사였는지, 그 다음에 혹시 연대보증이 있었는지, 연대보증이 없다고 하면 불법행위 형태로 가서 네. 불법행위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서 주식회사 말고 그냥 주식회사 대표라든가 분양대행했던 그 직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본인한테 설명을 해줬던 그 임직원이 있을 건데 그 임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네, 그 친척도 나오는데. 친척분의 소개네요.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친척분이 책임이 있는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친척분이기 때문에 좀 곤란할 여지도 있긴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네.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제 돈 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네. 예,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형사적인 방법을 할 때는 이제 포괄적으로 관련된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시면 되긴 될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개입돼 있고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뭐 증거 자료들을 잘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자들을 좀 모으셔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참고만 하시고 또 그 이메일 또 다른 내용도 있긴 있지만 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혼자서 하실지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꼭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하면은 또 의견들이 다 충돌되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시간이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그렇게 고소를 하신 이후에 고소를 할 때 주식회사를 고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본인에게 설명을 하고 또 뭐 각종 뭐 자료들을 제시했던 그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개인을 상대로 고소하시는 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제 그
주식회사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시행사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또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돌려 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빼돌려 놨다고 하면 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빼돌린 걸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때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고 그 개인들을 상대로 고소했을 때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 개인 상대로 이제 집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민사적으로는 그 개인들 상대로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직접 나중에 형사 고소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 개인을 상대로도 이제 별도로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해서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전에는 보통은 이제 그 주식회사 상대로 하게 될 것이고요. 민사에서도 그 개인들을 상대로 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좀 상당히 네.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제외를 해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이 주식회사든 회사든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이 없다고 하면 재산을 찾는 방법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회사는 망해버리면 끝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네. 개인 상대로 책임이 들어가서 그 개인이 어떤 사기범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정말 그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사기범이 죽을 때까지 네. 재산을 찾아내고 추적해서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래도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순서이긴 하겠네요. 네. 예, 뭐 순서라기보다는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집행하는 절차는 또 별도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